안녕하세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현금이 필요할 때 빠르고 간편하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바로 소액결제 현금화입니다. 지금 추가 10%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라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소액결제 현금화의 모든 것을 A부터 G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먼저 소액결제 현금화가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소액결제 현금화란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상품권, 디지털 콘텐츠, 혹은 기타 서비스를 구매한 뒤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SKT, KT, LG U+ 같은 주요 통신사나 알뜰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죠. 보통 월 한도는 통신사 정책과 개인 신용도에 따라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설정됩니다. 이 방법은 특히 은행 대출이나 신용카드 한도가 부족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피하고 싶을 때 긴급 자금을 마련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어떻게 작동하냐고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휴대폰으로 결제한 금액은 다음 달 통신 요금에 합산되어 청구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도 결제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 문화상품권, 해피머니, 구글 기프트카드 같은 상품권을 소액결제로 구매한 뒤 이를 전문 매입 업체에 판매하거나 중고나라, 당근마켓 같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결제 금액에서 일정 수수료, 보통 15에서 30%를 제외한 금액을 계좌로 입금받게 됩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복잡한 서류나 신용 심사 없이 빠르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신용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아 무직자, 학생, 혹은 신용이 낮은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죠.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의료비, 차량 수리비, 생활비, 혹은 소규모 사업 자금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발생하고 무분별한 사용은 통신 요금 연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빛을 발합니다. 첫째,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병원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요. 둘째, 신용 문제로 은행 대출이나 카드론이 어려운 경우. 셋째, 소액 자금이 필요하지만 복잡한 절차를 피하고 싶을 때. 넷째, 기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싶을 때. 이 방법은 빠르고 간편하지만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야 손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결제 현금화는 통신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SKT는 T월드 앱에서 한도 확인이 간편하고 KT는 마이 KT 앱에서 결제 내역 관리가 편리합니다. LG U+는 U+ 앱에서 소액 결제와 정보 이용료 한도를 따로 확인할 수 있죠. 알뜰폰 사용자라면 통신사별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의 요금제와 한도를 사전에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과 장단점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소액 결제 현금화에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고 각 방법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4가지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모바일 상품권 현금화입니다. 이건 가장 대중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통신사 앱에서 소액 결제 한도를 확인한 뒤 컬처랜드, 해피머니, 구글 기프트카드, 넷마블 상품권 같은 상품권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구매한 상품권의 PIN 번호를 전문 매입 업체에 전달하거나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같은 플랫폼에서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을 구매해 20% 수수료로 판매하면 8만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구매와 판매 과정이 간단하고 빠르다는 점이에요. 수수료도 보통 15에서 30%로 비교적 합리적이고 다양한 상품권을 선택할 수 있어 유연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컬처랜드는 게임, 도서, 영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니 매입 업체에서 수요가 많죠.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사기 업체를 만나면 PIN 번호를 도용당할 위험이 있고 통신사 정책에 따라 구매 한도가 갑작스럽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상품권은 현금화 수수료가 높거나 거래가 느릴 수 있으니 업체 선택과 상품권 종류를 신중히 결정해야 해요. 두 번째는 정보 이용료 현금화입니다. 이건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유료 콘텐츠, 예를 들어 게임 아이템, 앱, 혹은 구글 기프트 카드를 소액 결제로 구매한 뒤 이를 매입 업체에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소액 결제 한도와 별개로 정보 이용료 한도가 설정되어 있어서 소액 결제 한도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추가로 활용할 수 있죠. 예를 들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5만 원짜리 기프트 카드를 구매해 업체에 판매하면 수수료 20에서 30%를 제외한 금액을 받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니까 접근성이 높다는 점이에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시도할 수 있죠. 또
정보이용 용료 한도는 소액결제 한도와 별개로 관리되므로 추가 자금 융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상품권 현금화보다 높은 편이고 일부 콘텐츠는 현금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게임 아이템은 수요가 낮아 업체에서 매입을 거부할 수 있죠. 세 번째는 교통카드 충전 현금화입니다. 티머니, 캐시비 혹은 지역 교통카드에 부산 하나로 카드를 소액결제로 충전한 뒤 환불하거나 선물 기능을 통해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티머니 앱에서 5만 원을 충전한 뒤 ATM이나 편의점에서 환불 요청하거나 선물 기능을 통해 타인에게 전송 후 현금으로 교환합니다. 이 방법은 상품권 구매가 통신사 정책으로 막혔거나 한도가 부족할 때 대안으로 유용합니다. 장점은 정책 제한이 심한 상황에서도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또 티머니 같은 교통카드는 전국적으로 사용되니 거래가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20에서 40%로 높은 편이고 환불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환불 가능한 ATM이나 편의점이 제한적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픈마켓 상품 현금화가 있습니다. 쿠팡, 11번가, 지마켓 같은 오픈마켓에서 소액결제로 전자제품, 생활용품 혹은 기타 상품을 구매한 뒤 이를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서 판매하거나 업체에 재판매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매해 중고로 8만원에 판매하면 현금을 받을 수 있죠. 이 방법은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배송과 판매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중고 상품의 시세 변동으로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상품을 직접 받아야 하니 배송비와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어요. 각 방법은 본인의 상황, 통신사 정책 그리고 자금 필요 시급성에 따라 적합한 루트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빠른 현금화가 필요하다면 상품권 현금화가 적합하고 한도가 부족하다면 정보 이용료를 활용하는 식으로 전략적으로 선택하세요. 이제 소액결제 현금화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면 시간과 돈을 잃을 수 있으니 아래 실전 팁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통신사 소액결제 한도 확인은 필수입니다. SKT는 T월드 앱, KT는 마이 KT 앱, LG U+는 U+ 앱에서 소액결제와 정보 이용료 한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한도는 보통 30만 100만 원 사이인데 개인 신용도, 요금제, 결제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SKT는 신규 가입자라면 기본 한도가 30만 원에서 시작하지만 6개월 이상 꾸준히 요금을 납부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될 수 있죠. 한도가 낮다면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해 상향 조정을 요청하거나 요금제를 업그레이드해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알뜰폰 사용자라면 한도가 낮은 경우가 많으니 본인의 요금제를 먼저 확인하세요. 둘째,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려면 사업자 등록번호, 고객 후기, 공식 연락처 전화번호, 카카오톡 채널 등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평균 수수료는 15에서 30%인데 10% 이하를 약속하는 업체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현금화 시 90만 원 보장 같은 터무니없는 광고는 피하세요. 또 주민등록번호, OTP, 계좌 비밀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업체는 절대 거래하지 마세요. 처음 거래할 때는 1에서 2만 원 소액으로 테스트해보고 입금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한 뒤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셋째, 통신사 정책과 미납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요금 연체가 있으면 소액결제 한도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T는 미납금이 5만 원 이상이면 한도가 즉시 제한되죠. 이 경우 미납금을 완납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해 제한 해제를 요청하세요. 또 KG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 하모니트리 같은 결제 대행사에서 결제를 제한할 수 있으니 제한이 걸렸다면 다른 대행사를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세요. 만약 상품권 구매가 정책상 막혔다면 정보 이용료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스토어 결제, 나 교통카드 충전을 대안으로 고려하세요. 넷째, 안전거래 팁을 철저히 지키세요. 공식 앱이나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구매하고 거래 대화는 카카오톡, 문자 혹은 전화 녹취로 기록해 두세요. 분쟁이 생길 경우 증거로 유용하죠. 예를 들어 컬처랜드에서 상품권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나 앱을 이용하고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는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또 소액 테스트 후 업체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티머니 같은 공식 플랫폼을 이용하면 사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법적 위험을 반드시 이해하세요. 소액결제 현금화는 본인 명의로 합법적으로 진행하면 문제없지만 허위 결제, 타인 명의 도용, 혹은 불법 업체와의 거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의 휴대폰을 몰래 사용해 결제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항상 본인 명의 휴대폰을 사용하세요. 또 통신사와 결제 대행사의 최신 정책을 확인해 규정을 준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진행 중인 추가 10% 지급 이벤트를 활용하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도 잊지 마세요. 이벤트 기간 동안 현금화 시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업체의 이벤트 적용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소액결제 현금화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긴급한 현금이 필요할 때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이 방법 정말 유용하죠? 하지만 사기 업체와 높은 수수료를 피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고 통신사 정책과 본인의 한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추가 10%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더 많은 금융 팁을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금융생활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